네, 비상장 법인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법인 주주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임직원 명의나 타인 등 제3자의 명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 인원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한 명으로도 그 설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거는 왜 그런?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냐면 가점주가 되면 무슨 큰 위험이 있는지를 알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냥 법무사라든지 네. 세무사가 그냥 임의로다가 그냥 나눠놓은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가점주주는 이런 큰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오고 그다음에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자본금 뭐 5천을 하던 3천으로 하던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냥 스스로 그냥 나눠놓은 거죠. 법무사가 그냥.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차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 차명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명 주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배당을 못하는 데서 가장 큰 그게 가장 큰 불편한 진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권에 위협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가압승계했을 때 뭐 그런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차명은 만들기는 쉬운데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이제 아까 배당의 문제, 그다음에 경영권, 그다음에 가업승계 등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환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이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되고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법적인 안정 장치가 있을까요, 혹시? 저는 좀 쉽게 말씀 올리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거가 환원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세당국에서 그걸 명의신탁 인정받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을 안 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대표이사. 두 번째는 주식이 지분율의 변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작은 회사고 아래로 점점 회사가 점점 쪼그라들거나 정체돼 있다면 그건 별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회사가 자꾸 발전함으로써 그 명의신탁 주식이 가치가 커지니까 점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주식만큼의 배당에 있어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솔직히. 안전장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명의신탁의 종류가 가장 세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1번은 예금이죠. 예금도 명의신탁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 있고 세 번째는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은 금융실명제 위반인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뭐 부동산법 위반인 거고 근데 주식은 뭐 실정법 위반은 아닌데 단지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그게 밝혀지면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요건 때문에 회수가 저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명의신탁과 관련된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 놓으면은 민법적으로는 내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내가 세무당국에다가 실명 전환을 안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라는 얘기는 명의신탁이라는 거를 서로 간에 자인하는 확정된 법률 서류를 갖고 있는 거가 가장 큰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 전에 또는 이 차명 주주가 어떤 그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어떤 그 공증 증서라던가 이제 법적으로 근거 서류를 남겨놓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장에서 실제로 명의신탁 주식 회수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전무님만의 회수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확실한 거 아니면 저는 회수는 안 해요. 그러면 언제 회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의수탁자가 죽었을 때 죽으면 명의를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정 시간 제척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자사주나 뭐 그런 거 했었을 때 아니면 남한테 팔 때 그때 자금 회수하는 쪽으로. 그래서 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옮겨놓고 나서 과세관청한테 그거를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명의신탁 주식 숫자가 만약 30억이라면 타인증여로 보기 때문에
13석이 세금이 나오는 건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명의신탁은 법적 안전장치를 놔둔 상태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거가 명의 수탁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네. 이제 제척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났거나. 그 주식을 네. 회사에 팔거나 남한테 팔았을 때 네. 회수 대금을 네. 신탁자가 받는 경우를 네. 통해서 제가 하는 거가 가장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법적 안정 장치란 개념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관계를 네. 법률화시킨 법정서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수탁자 사망, 예, 예. 또는 이제 제척기간 경과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 예. 아까 2개 또는 3개 정도의 그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를 예, 예.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첫 번째 부탁드릴까요? 사례는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너무나 많은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놓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소화 전략을 썼어요. 아, 왜냐 그분 네네네. 주식 자체가 총 30억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총액이 그래서 네. 간소화 전략에서 모든 서류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건 해주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간소화 전략은 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판단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소화 전략이 아닌 경우는 네. 과세당국이 아니다라면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나는 간소화 전략으로 해소했고요. 아, 네. 또 두 번째 거는 제가 이 정도는 내가 관사 전략은 아니지만 네. 명의신탁을 임의로다가 소유권을 바꿔놨죠. 아. 근데 운이 좋게 두 케이스는 다 아직까지 과세는 네.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네. 것들을 해놓은 거는 이제 법적 안전장치 내에서만 네. 그냥 머물르고 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걸 객관적인 사실이 네. 입증이. 약간 조금이라도 입증이 어려우면 네. 안전장치를 끝나자. 단지 이게 이제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네. 소유권 이전이 왔었을 때 네. 그때 하자 뭐 그런 형식으로 제가 좀 간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예. 그게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상으로 보니까 네.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했어서 과세당국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한 99% 이상일 것 같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좀 쉽게 말씀하면 결산이 끝날 때 네. 소유권 이전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무조정 계산서 상에 보면 기초, 그다음에 기말에 주식 이동 승의 증여, 상속, 양도, 그다음에 기타 나누면 명의신탁 거기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체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거죠.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는 명의신탁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소명하라 그랬을 때 네. 그 소명이 미흡하면 그게 네. 이제 증여로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한 2건 정도는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지났는데 네.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큰 예, 예. 문제는 예. 없으시다는 또 그건 또 말씀이신 충분히 거죠? 내가 방어할 수 있다고 네. 본 거고요. 아까 사례를 하나 준비를 예, 예.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설명을 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최근에 이제 한 회사였었는데 네. 이분은 참 특이한 경우가 건설회사를 직원으로 있다가 네. 회사를 대표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 네. 물려받으면서 한 10억 정도가 되니까 네. 10억을 다 물려받은 또 증여세 문제가 네.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5~6명 정도를 쭉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형식으로 네. 액면가를 물려받은 형식이죠. 네네. 이제 그래서 그게 현재 15년 동안은 그래서 14년 동안 고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 이제 이게 주주가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저희가 15년 4개월 동안 법적 안전장치도 묶어두자.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기는 딸 하나이기 때문에 네. 회사를 승계할 이유는 없다. 네. 그럼 나중에 회사를 팔을 때 제척기간이라서 팔을 때 네. 돈을 자기로 다 받아라 돈을.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어드바이스한 주식 양도 대금을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려면 이제 적지 않은 노력과 네, 아까 예. 말씀하셨던 예, 예. 것처럼 명확한 예,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수탁자가 사망을 했을 때 뭐 회수 전략도 쓴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차명주주가 사망을 했을 때 차명주주 유가족들이랑 약간 좀 부딪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재산권 분쟁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의신탁 주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오너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는 너무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명의신탁 주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네, 우리 전무님처럼 네,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이랑 상담을 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우리는 좀 많은 어드바이스를 할 때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걸 조바심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유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먼저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그거를 부인하는 거가 입증하기 되게 어려울 때면 객관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 한계가 낮다고 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빠르게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